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포스코 ICT IR 리포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업, 기관, 외국인 상대로 IR을 좀 진행을 했었던 회사 중에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ICT였고, 최근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들춰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로보틱스와 그룹의 XI 특수성에 대한 부분인데, 간략하게 좀 첨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IC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포스코 그룹 내외 있죠? 그룹 쪽에 시스템 통합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잘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의 자회사로 포스코 그룹과의 스마트한 리딩하는 IT나 전기 재측, 제어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이제 건실한 대기업들은 다 이제 시스템 통합 업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성은 SDS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G는 LG CNS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관련된 업체고, 그리고 롯데는 롯데정보통신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동사 포스코 ICT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 내 IT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예전에 이름은 포스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포스데이터와 포스코는 합병을 하면서 이제 포스코 ICT라고 이름을 바꿨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엑시트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 매각을 하긴 했지만, 동사가 이제 현대차와 BMW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내 쪽 국내 쪽에서 제일 먼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1호 업체로 알고 있어서, 완전하게 동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인프라 쪽 관련된 사업을 하면 동사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기업,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왜 이 관련된 SI 쪽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이 환경적인 부분, 환경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ESG 및 탈탄소 대응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E100,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 관련된 현장 관리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율적인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람 없이 기계로만 좀 진행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과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어떠한 동사가 지금까지 역할을 해서 이제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쪽 관련된 것도 같이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제 올해 2분기 관련된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는데 올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근데 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쪽은 무엇 때문이냐? ESG에 대한 부분으로 관련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2차전지 소재 있죠. 포스코 케미칼을 바탕으로 한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쪽 관련된 투자가 선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동사가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데 있어서 당연히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작년 수주가 1조 원 초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9년 비핵심 사업 수주 중단 및 대손 충당 퇴직 유로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고 21년 적자 전환을 했지만 이게 이제 거의 다 털어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기별로 보시면 작년 3분기까지 적자였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4분기 때 이 작년 1, 2, 3분기에 손실 났던 거를 한 번에 털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익률 자체도 10%에서 7%, 6%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의 특성상 상저하고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 그리고 22년 6월 말 수주 잔고는 9,625억.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수주는 호조로 매출 확대로 전년 동기 28% 증가. 그래서 그룹사 신성장 투자 확대와 ESG 분야 투자 발주 증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원가 구조 전환에 따른 이익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별로 보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룹 2차전지 사업 확대로 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 설비 제어 및 탄소 환경 감시 등 철강 EIC 부분 대형 프로젝트 진행 증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 그룹사 IT 매출 증가와 스마트 한점,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이런 게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사업 수주 지연, 일부 사업 원가 상승으로 손실 발생을 했지만 하반기 대형 물류 사업 수주 가시화와 해외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 물류 쪽도 올해 기대를 해보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손익이고요. 재무제표 재무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략 사업을 보시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년부터 19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계속 조금씩 이제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2,520억 원가를 절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 공장 선정을 19년에 했고, 그래서 공정 데이터 수집 분석, 유의미한 데이터로 정형화, 의사결정 최소화의 자동화, 지능화, 제철소 구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부분, 이걸로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제 제철소나 그리고 철강이나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중공업이나 화학 음료 업체들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포스코 전 공장 구축 완료.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는 거겠죠. 디지털 트윈, 그리고 대외 시장 왕관 확보한 선두 지위 확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물류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물류 로봇도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물류 창고도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로지스틱 관련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로봇 관련된 ETF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동사도 로봇 관련된 산업의 한 축으로 담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ETF로 만들어지면 동사에 대한 지분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올해 실적으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적이 얼마만큼 좀 좋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뭐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예상 실적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추정치, 증권사에 나온 추정치를 한번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추정치는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올해 추이로만 보면 2분기까지 지금 보시면 4,710억 그리고 324억 그리고 273억 뭐 이 정도 수준이라, 이 정도 수준이 연말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똑같이 이제 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똑같이 뭐 이런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되면 650억 내외 그리고 550억 내외 뭐 이렇게 그리고 9,500억 내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수준이 8,600억이었고 그 작년 수준이 9,600억, 그 작년 수준이 9,600억. 그러니까 9,500억에서 8,600억, 한 1,000억 차이는 되지만 한 뭐 못해도 9,500억은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 자체도 560억 해봤자 지금 이제 이 비율대로만 따지면 650억이잖아요. 그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거고, 뭐 2017년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017년의 가격을 보시면 2017년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평균 단가를 보시면 17년에 한 7,000원 정도 선은 가격은 유지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17년도 보면 시가가 이제 5,750원에서 그 고점 찍었었던 때가 12월에 8,160원 8,530원까지 떴었네요. 그러면 이 중간 정도 값이면 한 7,000원에서 6,000원 후반대인데, 그러니까 못해도 6,000원 후반대에서 7,000원 초반대는 갔었다. 실적이 뭐 560억 정도 나오면. 근데 지금 가격대는 6,400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주가 추이가 나름 괜찮은 흐름이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만 봐도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이고, 그리고 600 단기 순이익 550억 정도 하면 지금 PER 자체가 한 30배는 안 되고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또 낮은 것도 아닙니다. 낮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예전만큼 수준보다 올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이상은 17년에 평균 단가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안을 해봐도 가격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의 로봇 관련된 투자와 그리고 동사 이제 그룹에서의 시스템 통합 쪽 관련,
그리고 로봇 관련된 ETF 주식 뭐 이런 거가 세 개가 이제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흐름이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투자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